성공이란 무엇일까? 강지우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 미다스의 손과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25년 가을, 대한민국 IT 업계의 정점에 선 남자, 넥스트 유니버스의 최연소 임원 감지 9세는 또 하나의 대형 해외 M&A 계약을 성공시키고 막 인천공항 귀빈실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인공지능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적인 사업 감각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에 열광했지만 정작 지우 자신은 꺼져가는 장작처럼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그의 펜트하우스는 성공의 상징처럼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로 싸늘한 공기가 발목을 감았다. 아내 윤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지후의 귀가에도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결혼 5년 차 두 사람 사이에는 한강보다 깊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싸늘함이 익숙하다는 듯 혹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와인셀러로 향했다.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크리스털 잔에 따랐지만 향긋한 과일향 대신 씁쓸한 피로감만이 입안을 맴돌았다. 별이는 학원 갔다가 아마 친정엄마가 데리고 계실 거야. 서아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감정이 없었다. 딸 강벼 우세. 지후에게 별이는 흐릿한 사진 속의 존재와 같았다.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존재. 그는 또다시 일 얘기를 꺼냈다. 이번 계약의 의미, 회사의 미래, 자신의 역할. 서아는 간간히 짧은 대답을 할 뿐 대화는 이어지지 못하고 텅 빈 거실을 맴돌았다. 성공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는 가족이라는 쉼터를 스스로 허물어왔다. 다음 주로 다가온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와 차기 대표 선출 문제로 지후는 이미 몇 달째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버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기획안이 에베레스트처럼 쌓여 있었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는 그의 생명수였다. 때때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미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늘 그랬듯 무시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창립기념 행사 당일, 대한민국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호텔 연회장. 지후는 회사의 지난 20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의 입가에는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연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져가며 이명이 그의 귓속을 채웠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일으키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그의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어린 딸 별이의 해맑은 얼굴이었다. 아, 별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문득 자신이 병원 응급실 천장의 차가운 형광등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아래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에 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극심한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가벼운 느낌이었다. 여보, 지후씨.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 서아가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서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서아야, 나 여기 있어.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는 그 공간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때였다. 그의 귓가에, 아니 그의 의식 속에 직접적으로 차갑고 유혹적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리 와, 지후야. 모든 게 끝났어. 이제 편히 쉴 시간이야.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지후는 홀린 듯 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했던 병원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주변의 풍경은 점차 왜곡되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희미해졌고 복도의 끝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절대적인 공포와 외로움에 휩싸였다. 발을 뗄수록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어둠 속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숨 막히는 정막과 함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그를 덮쳤다. 자신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고립감. 바로 그때 그의 주변으로 희미한 형상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형상들은 점차 뚜렷해지며 그가 과거에 외면하고 상처 줬던 기억들, 그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강지후, 내 성공의 탑은 누구의 피눈물 위에 세워졌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과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가장 친했던 동료를 배신하고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던 순간이었다. 동료의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그의 눈앞에 거대한 스크린처럼 펼쳐졌다. 형상들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의 심장을 핥히는 듯한 고통을 주며 비웃었다. 넌 성공을 위해 친구의 영혼을 팔았지, 위선자. 다음으로는 일에 치여 아내의 생일을 잊고 딸 별이의 유치원 발표회에 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아의 슬픈 눈물과 별이의 실망한 작은 얼굴이 수백 수천 개로 복제되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내 가족은 내 성공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었나? 내게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지? 차가운 목소리들이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성공에 대한 강박, 타인에 대한 무시와 냉소,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허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몸부림쳤다. 후회와 절망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직감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지후,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진심이 터져 나왔다. 누가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생존 본능에 가까운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칠흑 같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눈부시지만 따뜻한 빛이 그의 앞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커져 그의 주변을 감싸 안았고 그를 고문하던 어둠의 형상들은 마치 햇빛 앞에 안개처럼 힘없이 쓰러져갔다.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절대적인 평화와 안도감에 휩싸였다. 빛의 중심에는 온화한 기운을 띤 존재가 서 있었다. 성별이나 나이를 특정할 수 없는 그저 순수한 빛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듯한 형상이었다. 괜찮다, 지후야. 이제 안전하다.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따뜻한 파동처럼 그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 지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현호라 한다. 너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현호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연민과 자비가 담겨 있었다. 현호는 지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이 닿자 지후의 온몸으로 따뜻한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호는 지후를 데리고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수억 개의 별들이 노래하는 듯한 우주적 정원 같기도 했고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황홀경 그 자체였다. 이제 너의 삶을 함께 돌아볼 시간이란다, 지후야. 현호의 말과 함께 지후의 눈앞에 거대한 스크린처럼 그의 삶 전체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라이프 리뷰였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해맑게 웃던 자신의 모습, 성공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오면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 친구와의 우정, 첫사랑의 설렘, 타인에 대한 순수한 연민.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파급 효과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나타났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슬픈 표정,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좌절했던 동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가족들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그는 아내 서아가 홀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딸 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 별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쓴 그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 속 아빠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지우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에 몸서리치며 참회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그의 성공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라이프 리뷰가 끝나자 지우는 깊은 침묵 속에서 오열했다. 현우는 그저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슬픔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지우가 겨우 울음을 그치자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야, 삶은 경쟁이나 성취를 위한 무대가 아니란다. 서로 사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지. 너는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어떤 심판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느껴졌다. 물질적인 성취나 세상의 명예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단다.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뿐이지. 지훈은 현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살았는지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단다, 지후야. 현호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딸 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내 아내 서아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가, 돌아가서 너의 남은 삶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거라. 그것이 네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지우는 이곳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천상의 평화로움에 매료되어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전의 삶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호의 말을 듣고 딸 별이의 해맑은 웃음과 아내 서아의 슬픈 눈망울이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았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후의 굳은 다짐을 들은 현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후야. 그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준단다. 현호는 지후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우주 전체의 사랑을 담은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현호는 지후의 이마에 빛으로 된 입맞춤을 남겼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지후는 강렬한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감각이 아득해지며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아왔어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혈압 아직 불안정합니다. 수액 증량. 다급한 의사들의 외침과 분주한 기계음 소리가 지후의 의식을 희미하게 깨웠다. 그는 온몸이 축 늘어지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수술등과 마스크를 쓴 의사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심장은 기적처럼 다시 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치 그의 새로운 삶을 예고하는 것처럼. 몇 주 후 지우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냉철함과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과 온화함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성공만을 줬던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에 무기한 병가를 신청한 것이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진정성을 읽었다.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희망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딸 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밤이면 잠들기 전까지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서툰 솜씨로 별이의 머리를 묶어주기도 하고 함께 블록 쌓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별이는 아빠의 변화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아빠의 따뜻한 품에 안겨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딸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단순하고 소중한 행복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아내 서아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하던 서아도 지후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화된 모습들을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툰 솜씨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고 울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들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과거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 때도 있었고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다. 하지만 지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현호와의 약속을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압도적인 사랑의 기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상처 줬던 동료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익명으로 작은 자선단체에 꾸준히 기부를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우는 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서울숲을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별이는 아빠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과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히 떠올랐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삶이라는 기적,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의 의미를.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